안녕하세요. 한글 ITQ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오늘은 새로운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준비, 편집 용지 설정하고 문제번호 입력, 구역 나누기 작업을 하고요. 저장을 하는데 내 PC, 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스타일을 지정하고 2번 문항에서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고고! 지난 강좌에서 ITQ 한글 기출문제 풀이 1문항부터 5문항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출문제 3월 비유형 풀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살펴보면요. 수험번호 성명으로 파일명을 입력해 주는 것과 답안 폴드는 내 PC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답안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부문에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 160 양쪽 정렬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빨강, 파랑, 노랑을 주셔야 되고 색상 구분이 안 될 경우에 이 숫자 값을 넣으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색상 구분을 잘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편집 용지 설정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 제보는 0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미지는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구분하는데 1페이지에는 1번, 2번을 작성하고 2페이지에는 3번, 4번,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능평가, 문제와 조건은 입력하지 않으며 문제번호와 답만 출력 작성하면 됩니다.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A4 용지 1매 크기로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점선 요 테두리 부분은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편집 용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F7 클릭하고 위쪽 여백 지정할게요. 숫자 부분 더블 클릭하고 10 탭키 누릅니다. 10 탭키 왼쪽 11 탭키 누르고 오른쪽 11 탭키 누르고 머릿말 10 탭키 누르고 꼬릿말 10 탭키 눌러서 제본명을 지정해주고 설정 그리고 문제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1점 엔터 4번 2점 엔터 4번 엔터는 문서 작성을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4번을 주는 건데요. 본인이 원하면 3번, 5번을 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Alt Shift 누르고 엔터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Alt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구역 나누기를 해서 세 쪽을 만들어 주고요. 이 세 쪽은 왼쪽 하단에 3쪽 중에 3 이렇게 들어와 있으시면 되십니다. 이동막대 메뉴로 올려서 1번 아래쪽에 커서 놓고요. 저장하겠습니다. Alt S 또는 저장 단추를 클릭하고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 ITQ.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 빼기 성명입니다. 날짜 빼기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장.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기능평가 작업이고요. 그 안에 1번은 스타일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50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1, 2, 3 조건이 들어있고 아래쪽에 출력 형태가 있는데 이 출력 형태를 입력을 한 후에 위에 있는 조건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력 형태 보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문을 입력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졌고요. 영문이 입력된 후에는 엔터 하고 한글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데 빨간 줄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나 오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오타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 첫 글자부터 한글 마지막까지를 드래그해서 블록을 지정합니다. 스타일 지정 단축키 F6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스타일 추가하기, 더하기 단추를 클릭하고 조건에 들어있는 스타일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두 번째 조건 문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 단추를 클릭하고 첫 줄 들여쓰기입니다. 클릭해서 10을 지정하고 간격에서 문단 아래 간격을 10을 지정해 줍니다. 되셨고요. 설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글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모양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꼴을 나중에 설정하고 크기부터 장평, 자간을 먼저 설정을 해 줍니다. 기준 크기는 10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평은 105입니다. 자간은 빼기 5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빼기 5.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글 굴림 영문 도둠입니다. 언어에서 한글 굴림입니다. 그래서 이동막대 메뉴로 올려서 굴림. 이번에는 영문을 선택을 하고 글꼴은 이동막대 메뉴로 올려서 도둠을 설정해 줍니다. 자, 되셨으면 설정. 그 다음에 스타일에 지금 작성한 걸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작성한 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설정.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첫 번째 문항 스타일 기능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100점입니다. 표 조건이 이렇게 5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2번 아래쪽에 커서를 놓습니다. 단축키는 Ctrl N, T 에서 표 만들기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또는 편집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에 표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줄수는 2, 3, 4, 5줄이죠. 그래서 5줄.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그래서 6칸. 그리고 기타에서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으시면 돼요. 만들기.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값만 입력하고 천 단위 구분 쉼표는 나중에 한 번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 키를 2번을 누르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조건에 도둠의 10포인트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 10포인트 지정하고 정렬에서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전체를 블록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숫자만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 줍니다.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표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천 단위 자리점 넣기 명령이 있고요. 여기서 자리점 넣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 배경색 노랑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부터 4972 영역을 노란색으로 지정해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표 탭에 보시면 가운데에 셀 배경색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클릭해서 오피스 색인 경우에는 노랑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색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 색을 선택해 주고 노랑을 지정을 해 줍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평균,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숫자 부분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맨 아래쪽 경기는 평균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드래그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각선 표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만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표 탭에 계산기 모양 목록을 눌러서 블록 평균 해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리고 블록 계산식의 블록 평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캡션 기능을 이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캡션 기능 사용하기 위해서 표 안쪽에 커서를 두면 표 탭이 나타나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캡션이 있습니다. Ctrl NC 단축키이고요. 이 목록을 누르셔서 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표 1이 나타나고요. 블록을 지정하고 캡션의 글꼴은 도둠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둠 10 오른쪽 정렬을 해둡니다. 그리고 요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연도별 평생교육 학습자 수 단위 10명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캡션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 모양 확인하고요.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블록을 지정합니다. 전체의 테두리 이중 실선이죠. 표에서 블록을 지정한 후에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단축키 라인의 L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탭이 열렸고요.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 잡힌 바깥쪽 부분이 선택이 됐고 설정 네, 첫 번째 줄을 선택합니다. L키를 눌러서 이중 실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이 지정된 바깥쪽 영역이 선택이 되어졌고요. 첫 번째 칸을 선택하고 L키를 누릅니다. 이중 실선 바깥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정. 오른쪽에 마지막 칸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칸은 다른 곳에 블록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블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칸은 클릭하면 블록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클릭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클릭을 하고 단축키 F5입니다. 그러면 한 칸이 블록이 지정이 되고요. 이때 L키를 눌러서 대각선을 선택하고 대각선에서 클릭 해서 대각선 모양이 나타나면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표 작성 기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 조건을 확인해 보면은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 값만 이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값만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위에 있는 항목명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역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표 탭에 차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차트를 이 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살짝 간격을 띄워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 크기 조절을 해서 이렇게 표와 차트 너비가 맞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차트 작성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살펴볼게요. 종류 묶은 가로막대형 되어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차트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조절점이 테두리 선 위쪽에 있는 상태죠. 이때는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범내 요 위쪽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면 조절점 위쪽에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차트를 편집하는 상태입니다.
더블 클릭했던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차트 마법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묶은 가로막대형이었습니다. 가로막대형을 선택하고 차트 모양을 첫 번째 걸 클릭하면 아래쪽에 묶은 가로막대형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행과 열을 확인해 보시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연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죠. 그래서 열을 선택하면 결과물하고 동일한 형태가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이 위치에 입력을 해 줍니다. 연도별 평생교육 학습자 수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갑축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갑축 제목 단위 진명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물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 3번입니다. 제목은 궁서 진하게 12,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제목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을 한 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자 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탭으로 이동하고 궁서 진하게 12를 지정합니다. 궁서 진하게 12 됐으면 설정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 궁서 보통 10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요. 이 항목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있고요. 글자를 선택해서 궁서 보통 10 설정. 자, 아래쪽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글자 탭으로 가서 궁서 보통 10 설정. 아래쪽에 갑축 이름 더블 클릭하고 궁서 10 보통 설정. 오른쪽 범례에 작업해 볼게요. 자, 범례 여기 범례는 글꼴을 수정하고 테두리까지 들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배경에서 선 모양을 한 줄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에 들어가서 궁서 보통 10 설정.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작성하는 작업의 마무리 되셨는데요. 결과물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번 스타일 작성하는 작업과 2번 표 차트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수식과 도형 작성하는 3번, 4번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